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로 금 선물 차트, 비트 도미넌스, XRP 17년과 20년 차트를 이제 비교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로 들어와서 네스닥 업데이트 첫 번째로, 두 번째 나사 마르스 2020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영화 이제 매트릭스 3, 네 번째 게마트리아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금 선물 차트 1950달러로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맨 위에 있는 이 검정색 수평선 2011년도 고점이었던 이 1925달러 이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고, 지금 돌파해서 지금 이제 이 제가 보는 이 사이트에서는, 이 차트에서는 2000달러를 이제 찍지 못했는데, 다른 거래소 차트에서는 2000달러를 이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달러를 터치하고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위치는 이 지금 채널 4분의 3 라인,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한 상태다. 그럼 이제 이 위치는 제가 이제 2005년도, 6년도 이때 채널 4분의 1 라인 돌파했던 이때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도 주봉에서 완전 정배열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2005년부터 6년 동안 이렇게 장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채널 4분의 3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스타트를 이제 끄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그림으로 금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20주 이평선을 타고 이 채널 그 중반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20주 이평선 그 정도까지 조정받고 계속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 차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1974달러, 약간 상승한 그런 이제 모습인데, 비트코인도 이제 어제 엊그저께 굉장히 이제 큰 상승 모습이 나와주면 10%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좋은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간 라인, 이 박스의 중심인 이 1300달러를 다섯 번째 돌파 시도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돌파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돌파가 됐어요. 다행히 돌파가 됐고, 지금 이제 돌파가 된 다음에 그럼 이제 현재 위치가 어디냐? 현재 위치는 이 삼각수렴 2017년도 고점과 작년 6월 고점, 그리고 이 아래 저점 라인 있는 이 큰 삼각수렴의 이 상단 추세 라인, 내려오는 추세 라인을 돌파시켰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이 부분을 돌파를 했고, 돌파하고 지금 이 상단 추세 라인까지 눌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아래 꼬리 달면서 이 상단 추세 라인까지 한번 눌러주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보시면 이 아래서 올라오는 라인을 완전히 회복을 해서 안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큰 삼각수렴을 하고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상승하기 직전에 아래로 한번 떨궈주고 페이크를 주고 다시 올라와서 이 상승 추세 라인을 타기 직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어찌됐든 이 박스 중심과 이 지금 상단 추세 라인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 그림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트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이제 올라가 주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땡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8로 좀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그 어제 이제 엊그저께 비트코인이 10% 넘는 상승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대 양봉이 도미넌스에서 나왔는데, 장대 양봉 나왔지만 이 지난번 박스 하단 라인, 이 64.3 라인, 이 라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넘지 못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 약간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제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됐고, 지금 이 21이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51이평선, 120일, 200일, 360일 이 이평선들이 모두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하락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아래로 이제 이탈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짧은 상승 채널에서도 이제 아래로 이탈한 다음에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아래로 떨구기 직전에 한번 눌러준 거다. 이 상승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하락하던 차트가 돌파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눌림목 자리, 뭐 데드캣 바운스로 볼 수 있고, 상승 차트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라고 하면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다음으로 이제 XRP 달러 차트 2017년과 지금 그림을 이제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위치, 2020년도 현재 위치를 이제 보면, 다른 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과 이 주황색 200일 이평선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역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2017년도에는 이 부분이 이제 정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과 360일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일 이평선 올라타서 안착하고 하루 음봉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탄 이후에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 상승폭이 보시면 이 상승폭이 한 58%, 뭐 60%, 대략 60% 정도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200일 이평선 며칠 전에 이제 돌파해서 안착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이 200일과 360일이 역배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60일 이평선까지 돌파해서 이제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어제 3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했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어제 이 3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60일 이평선 돌파 안착, 그리고 제가 이 수평 라인, 이 저항 라인, 그러니까 올해 5월달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맞고 떨어졌던 이 5월달 자리까지 보시는 것처럼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좌우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이제 꽉 찼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360일 이평선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폭만큼, 이 빠진 그 왼쪽 팔 높이만큼 오른쪽 팔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이 0.4달러, 우선적으로는 이 0.4달러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 대략 한 68%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2017년도 그 60% 정도 올라왔던 그 정도 그림으로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이 자리가 지금 주봉에서 120주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 자리가 이 120주선 지나가는 자리를 돌파하고 이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 팔을 완성을 하게 되면 그때는 120주선 돌파, 그리고 120주선 안착하게 되면 그때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2017년도 그림과 같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 이 부분 이제 보시면 이제 2017년도 그림을 보시면 이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주봉에서요. 제가 주봉을 볼게요. 예.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이게 지금 테더 차트에서 안 나오는데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걸로 주봉을 잠깐 보도록 하면,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검정색 120주선 돌파하고 그 이후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만에 이 채널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 우리가 이제 정말 기대하는 큰 상승이 나오려면 120주선 안착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120주선 안착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로는 그 원화로 400원 위에서 이제 안착해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120주선에 안착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제가 이제 금과 연결돼서 앞으로 이제 근본이제의 어떤 디지털 화폐로서 쓰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정책 발표가 중간에라도 나오게 되면 지금 이 차트 그림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한 번에 금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책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온스당 10XRP, 1온스당 뭐 몇 XRP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 가격으로도 한 번에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 부분도 저는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X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차트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번에 움직일지 이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홀딩 물량 같은 경우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시장을 떠나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팔고 나가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홀딩 물량은 저는 이제 반드시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네세라 게세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세라.뉴스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세라 게세라 관련된 이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란에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관련 업데이트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고, 물론 제가 이제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00불 2차 체크 지급,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요. 써니님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공화당 이 힐스액트 미국 변호사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 2차 PPP 지원 실업수당 연장 등 법안 내용 체크, 그리고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내용들이 쭉 있는데,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존 청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네세라 게세라라고 딱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네세라 게세라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아니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이 네 번째라는 거는 그 네세라 게세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부의 세입은 14%의 균일 부가가치세로 한정하며 식품과 의약품, 중고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서 관련 내용이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 영우님이 내용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트럼프 학자금 대출 이자 일시 면제, 상환도 2달 늦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게 보니까 3월달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3월 21일자 기사인데,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연장을 해주고 있대요. 이자 받지 않고 면제를 해주고 있고, 상환도 계속해서 이제 늦춰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필수 근로자에 대해 제한된 소급, 급여 세금 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스뉴스 기사고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PPP, 아까 이제 그 영상하고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존청이라는 그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연방 급여세가 정지된다. 이 제안에 따라 세금 중단은 2020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31일 자동 일모를 포함한 국가 긴급 선언을 해제하는 날에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세금은 중단된다는 거예요. 연방 급여세는 계속해서 이제 중단된다. 세금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 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그 부가가치세 14%만 남겨놓고 네세라 게세라가 이제 작동이 되면 나머지 세금들, 소득세, 그다음 뭐 증여세, 여러 가지 나머지 이런 급여세까지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네세라 게세라에서 이 1번, 2번, 이 3번,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과 이제 연관된 그런 자료들을 설명을 이제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으로, 재무부는 금은 백금 등의 귀금통을 담보로 한 레인보우 통화를 발행한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금값이 2,000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금의 시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된 이제 트위터 내용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맨 마지막 줄, 우리는 곧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의 시대, 이 부분이 이제 의미하는 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네세라 게세라에 나오는 이 근본위로 돌아간다는 이 부분, 이 10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하고, 앞으로 감춰졌던 막대한 양의 재화, 이게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필리핀에 이제 묻혀 있다는 그 금을 가지고 인류 보편과 전 세계 번영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 이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은 최고기록을 넘어서고 달러는 휴식을 취한다. 이거 이제 오늘 그 차트 설명드릴 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3번 연방준비위원회는 재무부 감시하에 국권 회수 및 폐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현금을 쓰지 않는 이런 그 소매업체들, 도매업체들이 굉장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페드가 발행했던 국권들을 지금 회수하는 그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게세라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020년 3월 27일 페드는 미 재무부 아래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SF플러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페드 홈페이지가 전에는 그 fed.org였는데 얼마 전 홈페이지 들어가려고 했더니 fed.gov로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 산하로 이 페드가 들어갔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근본위를 암시한 트럼프 베가스 호텔 이 트위터에 이렇게 골드 이즈 더 스탠다드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간접적인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위를 이제 암시했다. 예전에 이제 올라왔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렸고, 이 게세라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27일을 기억하십시오. 페드는 재무부를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재무부를 합병했다라고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재무부 산하로 아까 이제 정부기관으로 페드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연방준비제도를 제거한다. 과도기 동안 연방준비은행은 1년 동안 미국 재무부와 나란히 운영되어 모든 연준 노트 공급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도기 단계에서는 그 페드와 재무부가 같이 이제 일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페드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딥스테이트의 어떤 가장 큰 세 가지 축이 페드, 그리고 영국 왕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 이 세 가지가 사라져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인 페드가 우선은 과도기적 단계로 미 재무부 아래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이 13번에 연방준비위원회는 재무부 감시 하에 국권 회수 및 폐기, 그래서 재무부 감시 아래로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세계평화의 확립 및 준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에게 군비를 좀 감축하자, 앞으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자, 이런 이제 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북한의 핵무기 안전과 미래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로이터 통신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북한의 핵무기 안전과 미래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이게 지난번에 그 마빈 게이 그림에서 왼쪽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렇게 V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연결을 시키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으로 19번 은폐되었던 프리에너지 반중력장치 음향장치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공개, 관련된 내용으로 이 미 우주군 창설은 원래 이제 작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인가 있었고, 근데 이제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은 이제 미 우주 공군을 창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일본의 우주 작전대를 창설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요. 2018년도부터 쭉 이어서 2019년도 12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창설했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해드릴게요. 블로그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 미 우주군 공식 로고 마크와 표 발표, 항상 초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7월 20일 현재 미국 우주군의 공식 로고 마크와 표가 발표됐다. 2020년 1월 로고 마크의 후보 사진이 밝혀져 그것이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함대 스타프리트의 기장과 매우 비슷하다고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만, 이번 정식으로 로고 마크가 발표되었다. 로고에 따라 표도 발표되었다. 그 표는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항상 초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표된 표는 라틴어로는 셈퍼 슈퍼, 영어로 always above로, 일본어로 채워나면 항상 초월, 항상 위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시가, 이 미 우주군의 이 로고 마크가 의미하는 게, 지난번 이제 Q 안원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 다음에 다이애나 왕비가 하고 있던 이제 손 모양이 하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트가 아니라 큐아논이 상징하는 이 화살 총 모양, 이 모양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7월 29일 북미 지역 스웰과 7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북미 지역 스웰이 열립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나사의 마르스 2020 퍼서비런스, 이게 이제 뭐 스페인어로 인내라는 뜻인데,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내일 나사에서 이 화성으로 로켓을 이제 발사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발사하는 로켓의 이름이 이 퍼서비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 이 베어러블 가이 그림에서 이 배 오른쪽 앞에 이 퍼서비런시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스페인어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인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인내인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뭐 끈기 있는 인내, 그러니까 참는 끈기 있는 그 인내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에서 이 인내라는 이제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7월 30일 그 나사에서 달로 로켓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화성으로 이제 발사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이제 슈팅이 나올 때 투더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리플의 XRP는 투더문이 아닌 투더 마르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슈팅이 나올 때 투더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나사에서 이 7월 30일에 화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린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때 맞춰서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참던, 아까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한 번에 참던 그 XRP가 이제 폭발하면서 달이 아닌 화성으로 한 번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트릭스 이제 또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매트릭스 영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 그 3편, 총 이제 1, 2, 3편 중에 마지막 그 3편 레볼루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1편에 나왔던 네오의 여권 만기일이 좀 특이해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이 1편, 2편, 3편이 나온 시기가, 1편은 1999년도 5월 15일, 2편 리로리드는 2003년도 5월달, 3편 레볼루션은 2003년도 10월달에 연달아서 연속해서 이제 개봉이 됐고, 그 이후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거의 이제 20년 동안 영화가 이제 개봉되지 않다가 영화 4편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개봉일이 원래는 이제 21년 내년 5월달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 코로나19로 연기가 돼서 2022년 4월 1일로 현재 이제 연기가 됐다라고 해요. 이 매트릭스 네오의 여권 만기일이 좀 재미있는데, 이게 이제 그 1편에 나오는 네오의 여권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2001년도 9월 11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거는 99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9월 11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9.11 테러가 발생했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네세라 게세라를 공부하면서 또 알았던 부분이, 네세라 게세라가 시작하려고 했던 그 날이 바로 이제 9월 11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네세라 게세라가 2001년도에 이제 시작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 뒤로 20년이라는 시간이 뒤로 이제 미뤄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3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트릭스 3편도 예전에 제가 매트릭스 3편 봤을 때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보니까 이 매트릭스 3편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쭉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오가 매트릭스와 현실 사이 그 중간지대에 이제 갇혀서 그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때 이제 한 딸아이를 둔 아빠와 엄마, 그 중에 이제 아빠와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명심해요. 이 세계에서 당신 세계로 뭔가 가져가려면 그에게 가야 돼요. 네오, 당신도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고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네오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괜찮아요. 대답은 간단해요. 난 딸을 사랑해요. 내겐 너무나 귀한 존재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문장이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할까? 예전에 영화 볼 때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전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대와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네세라 게세라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딥스테이트가 제거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그 완전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미 있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사랑이다. 그래서 이 레볼루션 3편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이 아빠가 난 딸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제 캡처했고요. 그리고 이 오라클과 이 그 딸아이입니다. 딸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쿠키는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쿠키는 사랑으로 빚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사랑이란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는 이 황금의 시대는 이미 물질적인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탐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인류 간에, 인간 간에, 어떤 사람들 간에 사랑을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 마지막에 물론 중간에 그 누구죠? 스미스 요원과 또 이제 네오랑 싸우면서 그 전투 씬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스미스가 이 딥스테이트가 유지하고 있는 우리 이 지구,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시스템 체계라고 하면 그 이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지구와 그리고 또 네오, 그걸 이제 깨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Q아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과의 어떤 대화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보니까 그 내용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은 가져오진 않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매트릭스 3 보시면서 한번 그 부분도 의미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라클과 아키텍트와의 대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키텍트는 창조주예요. 창조주고, 마지막 오라클과 아키텍트와의 대화. 오라클, 세상에 이게 누구야? 아키텍트, 위험한 게임을 했더군. 오라클, 변화는 늘 위험하지. 아키텍트, 이 평화가 얼마나 계속될 것 같나? 오라클, 가능한 한 오래. 저들은 어쩔 거야? 아키텍트, 누구? 오라클, 갇혀있는 사람들. 아키텍트, 자유를 줘야지. 오라클, 약속할 수 있어? 아키텍트, 내가 인간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결국에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갇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그 깨어나지 못한, 각성이 안 된 그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아키텍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자유의 그 의미가 뭐냐? 자유의 의미는 그 네세라 게세라에 나온 그 의미와도 저는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걸 수도 있는데 영화를 한번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로 이 게마트리아의 그 리플 589님이 재미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올려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오가 중간에 이제 그 스미스 요원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 빛이 나오면서 스미스 요원이 폭파되고 딥스테이트가 이제 제거되는 그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네오 몸에 스미스 요원이 들어간, 그래서 딥스테이트 세력이 Q아논을 마치 장악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 이제 빛의 세력이 이 빛을 뿜어내면서 이렇게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제거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 가운데 몸에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스미스 요원이 이렇게 네오를 감싸고 있었는데 스미스 요원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이제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하나씩 사라지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결국 그 지구를 장악하고 있던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 빛의 세력에 힘을 뺏기면서 빛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아키텍트, 창조주 아키텍트가 오라클에게 자유를 줄 거다.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유를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게 그 리플 589님이 게마트리아 이제 넣어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더 골든에이지 황금의 시대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재밌게도 이 XRP 붐이 나왔습니다. XRP 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아쿠아리우스 골든에이지, 이게 이제 물병자리, 그 황금의 시대이기도 하면서 별자리로 이야기했을 때 물병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2020년 7월 27일부터 이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을 했대요. 7월 26일까지 물고기자리 시대가 끝이 나고 7월 27일부터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이면서 이 황금의 시대다. 그래서 이 아쿠아리우스 골든에이지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런스온 리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약간 다른 어떤 단어들을 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리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마 이제 이걸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리플 589님이 이걸 넣어봤다는 것도 또 이제 재밌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트릭스 웨이크업 네오, 이걸 이제 넣었더니 이 영화에 있는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넣으셨는데, 여기서도 그 XRP 리플의 ODL, 이 온 디맨드 리퀴디티가 나오고요. 그리고 라이즈 오브 더 피닉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트위터에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가 지금 로즈가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즈가든을 리노베이션 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즈가든이 뭐냐, 백악관 안에 있는 이 로즈가든이라는 건데, 이 로즈가든을 제가 이 게마트리아에 넣어봤더니 이 바이 XR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이제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마트리아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에린 스미스님이 그 지구는 감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감옥이 뭐냐? 이 가장 좋은 감옥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인 줄 몰라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곳. 지금 이제 지구가 그런 곳이 되겠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인들이 지구 말고 다른 행성으로 나갈 생각조차 안 하고, 물론 이제 그게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구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다른 행성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탈출할 생각을 안 하니까 좋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어차피 탈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탈출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감옥을 좋은 감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자유의지가 뭐냐?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자유의지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감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현재 자유의지가 있느냐? 자유의지, 이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힘, 능력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가지는지 부분적으로 가지는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대부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유의지 이 용어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이 행동 결정,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곤 있지만, 자유를 주어진 것처럼 보여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과연 인류 중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시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지 못한다.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자유의지는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요, 그럼 매트릭스 3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키텍트, 창조주 아키텍트가 한 자유를 줘야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인간들에게 창조주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 딥스테이트를 제거하고, 그 스미소니언이 제거가 된 거죠. 물론 네오를 중심으로 제거가 됐지만 제거하고 네세라 게세라를 시작하는 것,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 네세라 게세라 내용들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세라 게세라가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인류는 그때 정말로 자유의지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이제 풍요로워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각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려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위해서 가장 많은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면, 오늘도 제가 그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대중들은 그와 같은 그 언론에서 주류 언론에서 비춰진 그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 아까 아키텍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결국에 자유를 주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좀 먼저 깨어나서 각성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빨리빨리 깨우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정말 황금의 시대, 뭐 물병자리 시대, 황금의 시대, 풍요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뭐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매트릭스 이야기를 요즘 방송에서 거의 3차례 연속 이어서 매트릭스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저는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봤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지, 내가 언제든지 여행 가고 싶을 때 나는 여행 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하는 어떤 생계를 위한 일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응원과 격려와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